다음에는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진주만 기습과 일본의 패망편입니다.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 된 그 일본의 진주만 습격 사건은 그 최근 영화 미드웨이와 과거에 이제 개봉했던 진주만, 또 도라도라 등을 통해서 이제 익숙한데요. 수호사님,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그 원폭 투하에는 어떤 역사적 교훈이 있을까요? 네, 미국 그 하와이 애리조나 기념관에 가봐야 그 일본의 그 원폭 패망에 대한 그 역사 정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 현장을 균형 있게 가봐야 한다는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드립니다. 사진을 보면 그 진주만 그 폭격 장면이죠. 그 애리조나호가 이제 격침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전함에서 찾아낸 그 유물들을 그 전시한 기념관의 모습인데요. 네. 그리고 바로 저 사진은 이제 원폭이 떨어진 후에 그 히로시마 전경입니다. 참 이렇게 참혹하죠. 네. 제2차 대전 당시 이제 일본이 미국의 그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 태평양 전쟁은 배사율의 그 역사 정신을 제대로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전 그 성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5편 119장입니다. 유수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양 사람에게서 재주를 배워 다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배은 망독줄에 걸리나니 이제 판 밖에서 남에게 의뢰함이 없이 남 모르는 법으로 이를 꾸미노라 하시고,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율을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하시니라. 이 바로 배사율이란 그 스승을 배신한다, 또 스승을 거스른다라는 의미로 제자가 스승을 해치려 한다는 뜻입니다. 네. 원시 반본하는 이 가을철의 그 보응과 또 상생의 정신에 위배되는 가장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국가 형성 시기부터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의존해온 나라입니다. 네. 글자 하나를 가르쳐 주어도 스승이라고 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또 받들어야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이제 침략하였을 뿐 아니고 또 근대에는 이 강제로 국권을 침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메이지 유신 이후 그 근대 문명을 전하여 개화를 이끈 그 스승의 나라인 미국을 집어삼키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진주만 기습인데요. 일본은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영국과도 인도차이나 전선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네, 상제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행동에 맡기어 먼저 남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상제님의 역사 통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상제님께서는 일본의 침략력을 최대한 이렇게 채워주고 그 힘을 동양에 와 있던 이제 서양 세력을 쫓아내는 그 동력으로 이제 삼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오만이 극에 달해서 배사율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참혹하게 응징하시면서 역사의 이제 기강을 바로 세우셨다고 봅니다. 자, 여기 성구를 보면은 판 밖에서 남 모르는 법으로 이를 꾸민다고 하셨는데요. 일본은 이제 1894년 청일 전쟁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계속 전쟁을 이렇게 벌였는데요. 러일 전쟁 1904년, 만주사변 1931년, 또 중일 전쟁은 1937년이죠. 그리고 1941년에 동남아시아 침략하고, 그리고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청일 전쟁부터 50년 이상을 이제 전쟁을 계속을 했는데, 이 전쟁을 상제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폭탄 2발로 이제 끝매듭을 지신 건데요. 바로 이제 그 원자폭탄입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이어서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이제 원폭이 투하가 되는데요. 그리고 8월 14일에 일본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죠. 전쟁이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상제님께서는 원폭이 떨어지는 그 장소, 그 두 지점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구의 장광 80리에서 장은 나가사키 장기의 앞글자고요. 광은 히로시마 광도의 앞글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천지공사의 그 엄정함에 대해 다시 한번 그 눈뜨게 되는 말씀이네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왜 히로시마이고 나가사키일까요? 네. 그 히로시마는 이제 동학혁명군을 토벌할 때 일본군 총본영이 있었던 곳이 바로 히로시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선의 국모 민비, 나중에 이제 명성황후로 이렇게 추존이 되죠. 민비를 암살하고 시신을 능욕한 그 낭인들이 모두 48명인데 이들이 이제 본국에 소환되어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무죄로 석방됩니다. 이렇게 이제 히로시마는 조선의 침략과 인연이 많은 곳이고 또 조선에 대한 배은망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죠. 네.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는 이제 일본에서 가장 빨리 개항한 그 항구로 16세기부터 이제 개항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창구입니다. 특히 이제 19세기에는 나가사키에 정착한 스코틀랜드 사람 글로벌을 통해서 서구의 그 기술과 무기들을 받아들여 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사키는 일본 근대화의 그 시발점이자 일본이 서구로부터 입은 은혜를 상징하는 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폭이 떨어진 곳에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우리가 일본의 패망을 통해서 배사율의 무서움을 알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배은망덕 만사신이라는 글귀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덕을 저버린 자는 그 몸이 10,000번 죽어 마땅하다.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배사율을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도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의 패망을 통해서 크게 경각심을 갖고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